여러분, 만약 단순히 출생 연도와 소득 몇 줄로 당신의 지원금이 갈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의 생활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어제 지인 박영수 씨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1차 때는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카드 포인트로 딱 10만 원 들어오니까 명절 준비가 한결 수월했어. 근데 이번엔 상위 10% 기준이 생긴다길래 혹시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돼. 저는 바로 답해 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2차 지원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기준을 초과해야만 제외됩니다. 오히려 조건에 맞는 분들은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일까? 혹시 소득이나 자산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과 궁금증. 오늘 제가 22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지 전문 정민석 PD입니다.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해 복잡한 제도와 숫자를 풀어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챙겨야 할 금액과 신청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민생지원금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대략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차 때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은 조금 다릅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즉 국민의 약 90%가 대상이 됩니다. 한 사람당 지급되는 금액은 10만 원. 가족이 많을수록 그 금액은 곱하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둘, 총 4인 가구라면 4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만 원이 무슨 큰 돈이냐?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1차 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소상공인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께 직접 들었는데요. 그날따라 손님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들어왔다.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순히 한 가정에 10만 원이 아니라 이 돈이 지역 경제로 흘러 들어가고 결국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차 지원금 역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동시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숨통을 틔워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기준 중위소득의 210%가 경계선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가구별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1인 가구는 월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그 이하라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산 기준까지 함께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월 소득이 기준 이하라서 소득 조건은 충족했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 즉 고가 주택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금융소득, 그러니까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고액 자산가나 금융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추가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들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1차 지원금 때 나는 매달 월세도 내고 힘든데 왜 소득 기준 때문에 못 받았지? 이런 억울함을 토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수십억 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소득 신고 금액이 낮아서 지원금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죠. 정부는 이번 2차 지원금에서는 이런 형평성 문제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즉,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과 금융소득까지 함께 고려해서 진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특수한 상황에 놓인 가구들을 위한 예외 기준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예외 기준을 짚어야 합니다. 모든 가구를 똑같이 잣대로 비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생활비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집세, 공과금, 식비까지 모두 혼자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되는 경제적 부담은 가구원 수가 많은 집 못지않게 크죠. 그래서 정부는 과거 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게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8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일 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예외는 맞벌이 가구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은 비슷한데 보험료 부담이 커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즉,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제 생활의 형편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단순 계산으로는 제외될 수 있지만 특례 적용을 통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어플을 통해 접속하는 겁니다. 앱에 들어가면 민생지원금 신청 메뉴가 새로 생기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이 직접 신청 절차를 도와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카드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선불카드나 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초기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번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출생연도가 신청 가능하고 첫째 주가 지나면 요일 제한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니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지원금을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식당, 미용실, 이런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내가 자주 가는 동네 가게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이런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을까요? 이번 지원금의 목적이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려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대형마트에서 쓰면 대부분의 돈은 본사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동네 식당이나 시장에서 쓰면 그 돈이 바로 내 이웃의 수입이 되고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 지원금 지급 후 시장 상인들에게 직접 들어보면 손님이 평소보다 2배는 늘었다.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도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금을 받는 개인에게는 생활비 보탬이 되고 동시에 지역 상권에도 숨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 바로 상위 10%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제외될까? 이 문제일 겁니다. 정부는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의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10% 선에서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는 월 502만 원, 2인 가구는 825만 원, 3인 가구는 1,055만 원, 4인 가구는 1,28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는 겁니다. 즉, 이 기준을 넘는 가구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산 기준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고려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소득은 적게 신고하면서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주민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대상자 범위를 모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데요. 최종 발표는 9월 1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알려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대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남은 부분은 형평성 논란과 예외 적용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단순 계산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생활비 부담이 큰데도 소득만 기준으로 삼으면 제외될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같은 소득이어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바람에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과거 2021년 상생 국민지원금 때처럼 특례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당시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이면서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이 되었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실제보다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2차 민생지원금은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기본 틀을 잡되 예외적인 상황에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형평성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9월 22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대상은 국민의 90%,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위 10%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10%를 초과하거나 고액 자산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다시 찾아와 주시고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중요한 소식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